요즘 유튜브 보면 저는 이런 영상만 계속 떠요. 유튜브로 월 2천만 원을 벌었다. 영상 한 개로 8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영상 보신 적 없으세요? 다들 유튜브로 부자가 됐대. 근데 내 주변에는 유튜브로 부자 된 사람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있으세요? 그리고 투자나 자기계발 이런 영상들 봐도 경매를 했다. 그래서 월세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맞췄다. 너무 쉽게 돈을 번대. 이런 영상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또 장사도 잘해.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진짜 너무 쉽대. 알려준 대로만 하고 하루 2시간만 투자하면 월 5, 600은 그냥 번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걸 안 한다고? 듣고 한 달만 해봐도 강의비는 그냥 뽑고 앞으로 평생 50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는데 500만 원이 뭐야? 좀만 빡세게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버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내가 손가락에 결제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어. 제가 진짜 돈이 많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버리는 셈 치고 진짜 되는 건지. 그런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번다. 1년에 몇 억 번다. 뭐 20억이다. 30억이다. 이 돈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모든 게 공짜가 된다. 이자 받고 살아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먼 얘기인 거야. 다 좋아요. 이렇게 벌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나는 퇴직하고 수입이 줄었어. 그래서 뭐 배당이든 월세든 월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그런 거보다 당장의 휴대폰 요금, 보험료, 식대, 옷값 이런 것들 중에 한 개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이거죠. 월급 이외에 현금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뭐라도 부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작한 부업이 점차 잘 돼서 그 현금 수익이 우리 생활 고정비를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죠. 처음엔 핸드폰 요금 정도가 해결이 돼. 그 다음에는 보험료도 부업에서 해결이 돼. 다음엔 식비, 주거비용도 해결이 되더니 본업의 수익을 뛰어넘어. 와, 너무 좋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도 부업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50대, 60대 우리 나이에는.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만드는 거. 이것 자체가 바로 퇴직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퇴직 준비가 따로 있을까요? 돈 버는 방식은 바뀌어도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퇴직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본업의 수익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해도 내 핸드폰 요금 정도, 내 보험료 정도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수익원이 생길 때까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버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저는 개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 할 때는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마치 그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팀장이 되고 부장 진급하고 임원이 되고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내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됐다 한들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부장이 돼서도 임원이 돼서도 언제 잘릴지를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자발적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통지가 날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권을 가진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이 이제 퇴직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시잖아요. 회사 나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민은 하는데 고민만 하고 있다 또는 고민도 안 해.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하고 오면 피곤해. 애들도 챙겨야 되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하려면 그 일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때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이 유행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완전 전문가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1만 시간은 그 일에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해서 일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집중하고 몰입해서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시간만 계산해서 1만 시간. 이야, 빡센데. 그래서 한 2배 잡으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10년 했습니다 하면 와, 전문가네. 바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책에서 말하는 1만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대충 그 한 10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0년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50대 60대인데. 그렇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자기 밥벌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최소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배우는 기간이에요. 1년 정도 지나면 좀 감을 잡고 스스로 판단도 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력이 쌓여서 잘하는 사람들은 한 만 3년쯤 되면 회사에서도 대리 진급 대상이 되죠. 인사평가 잘 받으면 대리 진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리가 회사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노예죠. 이 정도 되면 실무를 가장 많이 하는 직급이 된다. 당연히 뭐 대리 위에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대표까지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어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밥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0년씩 필요해요? 아니에요. 뭘 하든 돈 버는 데는 1년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퇴직하고 나서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신입기간 1년은 거의 돈을 못 번다니까요.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만들어요. 그럼 퇴직금 써가면서 1년을 버텨야 되는데 만약에 1년도 아니야. 6개월 해봤는데 이 일은 도저히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일 시도해볼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해봤더니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거래. 또 다른 거 하고. 이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시작 단계인 거야. 돈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다들 퇴직을 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입사원의 기간이 길어지면 버틸 수가 있어요? 퇴직금 깎아먹고 있는데 조바심 나. 그래서 더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에 찔끔 해보고 아 이거 아니네. 또 다른 거. 또 찔끔 해보고 아 또 아니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이거를 미리미리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팀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나 직접 대표한테 보고하고 결제받던 사람이야. 내가 뭘 하든 뭔들 못하겠어? 그때가 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전 회사에서 부장이었어, 팀장이었어, 그게 새로운 일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내가 직장 생활을 30년을 하고 개인 사업도 해봤어. 그럼 뭐예요? 쿠팡 상하차 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완전 달라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었는데 계속 그 시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신입사원이랑 같단 말이에요. 아직 밥값을 못해. 나이가 들어서 센스는 더 떨어져. 배우는 게 느려요. 빨리 못 배워. 그러다 보니 무시당하는 일들도 생기고 욕먹는 일도 생기는데 그걸 이제 못 참는 거지. 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 밑에서 잔소리 들으면서 일했는데 퇴직하고 이 나이 먹고 또 그래야 돼? 프랜차이즈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퇴직금도 있는데 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고 음식점 내고 될까요? 그래서 다 폐업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1년을 매달려서 했을 때 겨우 밥벌이를 하게 되는데 그 며칠 프랜차이즈 교육해주는 거 그거 듣고는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 내가 하려는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그 비슷한 곳에 가서 알바라도 해보고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해도 망하는데 그냥 돈 주고 개업해서 계속 적자, 결국 추락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지금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부업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하든 주말에 알바로 하든 최소 1년은 해야 내가 이걸로 밥벌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회사 신입사원이 올인해서 1년을 일해야 밥벌이 할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로 하고 주말에만 해. 그 신입사원의 1년하고 나의 1년이 같은 1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알바로 2년을 진심으로 빡세게 해도 전업으로 1년 하는 사람한테 비빌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아니 당장 대리운전을 하려고 해도 어떤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배달을 하려고 해도 오토바이는 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오토바이가 나은지 전기자전거가 나은지 뭘 알아야 이걸로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오토바이는 탈 줄 아시고 이게 막상 일 그만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적응이 안 돼.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건 더 어렵지.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하면 뭔가 절실함이 부족해.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뭔가 위기감도 있고 절박함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금방 적응하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그런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모든 일은 초반에는 절대적으로 갈아 넣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아무런 수익 없이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또 해봤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 보다. 저 산에 가봤더니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렇게 자리를 못 잡으면 그동안의 그 돈 낭비, 시간 낭비,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세상에 무자본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 프랜차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돈 안 든다는 유튜브도 배워서 하려면 300만 원, 500만 원씩 한다니까요. 영업은 뭐 돈이 안 든다 그러는데, 모든 영업도요, 초기에 고객 확보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 그걸 결정하시고 나면 퇴근 후든 주말이든 한번 해보시는 거. 시작이 반이에요. 물론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되고 집에 와서도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이 들어요, 돈을 번다는 게. 그래서 빨리 부업을 시작해 보시고, 그 부업을 통해서 현금 수익을 만드는 거, 작은 수익이라도 좋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절약을 하시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절약하는 게 가장 쉽게 돈 버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돈을 아끼면 반대로 돈 버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 수준을 갑자기 확 낮출 수는 없잖아요. 생활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료를 절감하시는 겁니다. 보험료 절감의 효과를 바로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